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5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9번째 시간 도시재개발과 지역개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도시재개발은 도시재개발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철거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다 허물고 건물을 새롭게 짓는 요거를 철거 재개발이라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수복 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그대로 남겨두고 리모델링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하죠.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데는 건물 자체를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가 보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재개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특징을 좀 비교를 할게요. 자, 철거 재개발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자, 자본 투입이 많다. 자본 투입이 많다. 자본 투입 규모가 더 많다. 자,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재개발 이후에 건물 층수가 많이 높아지고요. 자, 도시의 건물이 높아지면 당연히 토지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이후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 재개발한 아파트 단지로 많이 이사를 올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나죠. 자, 철거 재개발이 수복 재개발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수복 재개발은 철거 재개발보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다. 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개발 이후에 원래 살던 거주민들이 다시 정착하는 비율, 우리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죠.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자, 라는 게 철거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의 차이점입니다. 선생님이 정리해 준 요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대부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관련 문제 2023학년도 6월 모평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도시 재개발의 사례이고 나에 대한 가의 상대적 특징 우리가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를 그리면서 조형물을 설치했고 그 결과 과거의 모습을 살리면서 마을 경관을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수복 재개발이죠. 기존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자, 나는 기존의 달동네는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건 전면 철거의 철거 재개발이 되겠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가의 상대적 특성을 찾아야 됩니다. 수복 재개발의 상대적 특성. 자, 그러면 건물 평균 층수는 낮은 거고요. 자본 투입 규모 적고, 자,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죠. 그럼 육면체에서 찾으면 정답은 D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지금 4번, D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2024학년도 6월 모평 15번 문제입니다. 신문기사 일부이고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우리 골라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 기존의 낡은 공장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 자, 요거는 철거 재개발이죠. 자, 기억은 철거 재개발. 자, 니은은 기존 형태를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하는 방식. 자, 수복 재개발이죠. 자, 그러면 기억에 니은은 철거 재개발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기존 형태를 살리는 건 수복 재개발이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리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니은보다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다. 철거 재개발이 자본 투입 규모가 더 크죠. 그럼 리을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 성수동에도 뜨는 동네에서 어김없이 뒤따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높아진 임대료에 초기부터 이름을 알렸던 원조 가게 여럿이 문을 닫게 되었다. 자, 그래서 원 거주민이 외부로 내몰리는 현상. 자,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임대료 상승에 의해서. 자, 그래서 디귿으로 인해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현상. 자, 요게 젠트리피케이션의 단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자, 요 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에 지역의 다양성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의 상권으로 변화시키면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뭐 스타벅스, 메가커피, 맥도날드 이런 것만 보일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양성은 사라지고 어디나 비슷해지겠죠. 자, 그러면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니은 2번입니다. 자, 지역개발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개발은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방식 두 가지, 먼저 첫 번째가 성장 거점 개발, 두 번째가 균형 개발. 이 두 개의 지역개발 형태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하면 성장 거점 개발이란 건 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말해요. 성장 거점을 선정하고 성장 거점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자, 우리는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장 거점에 집중 투자를 하냐? 자, 여기가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개발도상국에서 자, 당장의 경제 성장을 추구를 할 때, 자, 이때 성장 거점 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인 아이돌들이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멤버한테 모든 기회를 몰아주는 자, 그런 정책이 바로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단기간에 경제 성장 효과가 클 수는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효율성이 높다. 글자가 왜 이래? 자, 효율성이 높다. 자,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자, 그러면 누가 추진하냐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방식이에요. 중앙정부 주도 방식. 자,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제 하향식으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향식 개발이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균형개발 같으면 오히려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해주는 방식을 균형개발이라고 해요.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추구하는 가치는 형평성이죠. 추구하는 가치는 형평성. 자, 그리고 중앙정부가 주도하기보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주도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제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향식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장 거점 개발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 1970년대 성장 거점 개발에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때 1차 국토계획을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1차 국토계획이 성장 거점 개발. 자, 그런데 균형 개발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난 이후에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990년대가 3차 국토계획이죠. 자, 그리고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요 20년의 국토계획이 4차 국토계획이죠. 그래서 3차와 4차 때 균형 개발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때 했던 성장 거점 개발의 자, 대표 사례 하면 자, 1차 국토계획 때는 자, 수도권과 자, 남동임의 지역. 자, 요 두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정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한 겁니다. 수도권 남동임의 지역에 집중 투자를 했다. 자, 그래서 이때 울산, 포항 같은 남동임에 자, 대규모 공업단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요 두 지역의 산업 기반을 자, 조성한 게 1차 국토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1차 국토계획의 주요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3차와 4차의 주요 국토계획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차 때, 자, 3차를 여기다가 뺏어 쓸게. 자, 3차 때 했던 주요 정책이 자, 기존의 개발이 덜 되었던 충청 호남 위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 축을 개발을 했다. 자, 이런 말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도농 통합시를 많이 만들어서 자, 도시와 농촌 자, 균형 개발을 추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상향식 개발을 위해 지방 자치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자, 지방의 일은 자, 지방에서 결정해서 하자. 이게 지방 자치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차 때 했던 균형 개발 전략. 자, 선생님이 세 가지 말씀드리면 자, 4차 때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했던 정책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에 자, 수도권 기능을 옮기는 정책 요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을 만들었고 자, 그리고 수도권의 공기업을 이전해서 전국 여러 개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자, 그리고 수도권의 민간기업 이전을 위해 또 지방의 4개의 기업도시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세종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든 게 4차 국토계획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차 때 또 우리 지역개발 목표 중에 뭐 친환경을 위한 정책, 자, 요런 것들이 이제 4차 때 많이 대거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토를 만들자. 그래서 열린 국토, 자, 관련된 내용이 또 4차 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3차, 4차 때 했던 주요 정책들, 자, 요것들을 몇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성장 거점 개발의 단점은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게 단점인 거죠. 자, 성장 거점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좀 오히려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역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역류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장 거점만 성장하는, 자, 이러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균형 개발의 단점은 일단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투자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다 보면, 자, 좋은 건 우리 동네 해달라 그러고 안 좋은 건 우리 동네 하지 말라 그러고 다 똑같은 주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이기주의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고, 또 1차, 3차, 4차 국토계획, 특히 1차, 4차 요 두 개가 잘 나오니까 요 1차 국토계획, 4차 국토계획에 했던, 자, 주요 정책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관련된 문제 옆에 나와 있는 2022학년도 수능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 자료 일부이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기억은 몇 차 계획이냐면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겠다. 그럼 이 말은 기반 시설이 기존엔 잘 없었단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구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자, 이게 바로 1차 국토계획이죠. 자, 1970년에 1차 국토계획. 자, 두 번째, 자, 니은은 세계적 국토 경쟁력을 강화하자. 자연 친화적인 국토를 만들자. 지역별 특화 발전을 추진하자. 균형 국토, 열린 국토, 친환경 국토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4차 국토계획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선택지 풀이 갑니다. 자, 먼저 1번에, 자, 기억 시행 시기는 1970년대죠. 자, 1970년대, 자, 고속철도가 개통됐다라고 했는데, 자, 고속철도는 정확하게 2004년에 개통합니다. 이거 2000년대에 개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니은 시행 시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지정되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자, 1970년대에 최초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3번에 기역은 니은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 자, 기역은 1970년대고, 자, 니은은 2000년부터 2020년에 시행됐던 4차 국토계획이니까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에 니은 시행 시기는 기역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낮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게,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우리가 아무리 균형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시행 시기가 기역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더 높아요. 그래서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수능 치는 그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알겠죠? 한 번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니은은 균형 개발, 니은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추구한다. 자, 균형 개발이 니은이죠. 4차 국토계획. 성장 거점 개발이 기역. 1차 국토계획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문제, 올해 6월 목표 2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은 우리나라 국토종합 계획에 대한 것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기억에 1970년대 거점 개발 1차 국토계획을 말하는 거겠죠. 자, 1번 선택지 보시면 주민 참여가 강조되는, 상향식 개발이 아니고 이거 하향식 개발이지. 주민 참여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주도한 거죠. 자,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요렇게 해야 맞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1980년대의 광역개발, 이게 2차 국토계획이거든요. 자, 2차 국토계획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도농통합시란 말이 나오죠. 이 도농통합시는 언제 만들었다? 3차, 1990년대 균형개발, 요 3차 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디귿 시기가 돼야 됩니다. 자,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디귿 시기에 경부고속국도가 개통했다라고 했는데, 경부고속국도는 1970년대에 개통을 합니다. 자, 기역 시기에 개통을 해요. 그래서 경부고속국도는 1970년대고 경부고속철도는 2000년대. 요 헷갈리면 안 돼. 고속국도, 고속철도. 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4번에, 자, 리은 시기가
2000년대 이후 균형 발전이니까 4차 국토계획이죠. 4차 국토계획 때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든 게 바로 4차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보기 조심하셔야 될 게, 자, 기역에서 리을 시기 동안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죠. 한 번도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수능 치는 날이 제일 높은 거야,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국지리 벼락치기, 도시재개발, 지역개발 파트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